이 사람 이번호 누구야? 뭐라고? 지금 내 휴대폰 봤어? 밤마다 통화한 사람 오지훈 말이야. 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어.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형 인간인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 정민의 고른 숨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영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오늘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느꼈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동안 영호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정치면에서 경제면까지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였어요. 가끔 정민이 은퇴했으면 좀 쉬어도 되잖아라고 말하곤 했지만 영호에게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정민이 부엌에 나타났어요. 파자마 차림에 약간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로 하품을 하며 인사를 건넸죠. 벌써 일어났네요. 커피 끓였어요? 응, 방금 끓였어. 컵 가져다 줄까? 영호는 정민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결혼한 지 36해, 이제는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부부가 되었죠. 오늘 뭐 특별한 일정 있어? 정민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오후에 도서관 갔다가 마트에서 장 좀 보고 올까 해. 당신은? 저도 크게 할 일은 없고. 아, 맞다. 오늘 미용실 예약했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정민은 자신의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영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학부모와 상담하는 일들로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렇게 정민과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호는 약속대로 도서관에 나갔어요. 새로 들어온 역사서적을 빌려 읽고 신문의 사설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후에는 마트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샀죠. 정민이 좋아하는 두부와 버섯, 그리고 오늘 저녁에 끓일 된장찌개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정민이 미용실에서 간 머리를 다듬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가 깔끔해 보였어요. 어때?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지 않아? 정민이 머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잘 어울려. 훨씬 젊어 보이는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호가 채소를 다듬는 동안 정민은 밥을 짓고 찌개를 끓였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거실에서 낮에 빌려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후 9시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에 정민이 급히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호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베란다 문이 닫혀 있어서 정민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톤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10여 분 후 정민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누구 전화였어? 영호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요양원에서. 내일 일정 변경 때문에 연락 왔어요. 정민은 일주일에 사흘씩 동네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할까? 게다가 정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 작은 의문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영호는 책장을 넘기면서도 자꾸 아내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영호 자신에게도 불편했거든요. 이날 밤 영호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늘 저녁의 작은 변화가 단순한 착각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민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가 보이는 미묘한 변화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영호와 정민이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정민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이 폰을 확인하더니 잠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닌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영호는 놓치지 않았죠. 영호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에서 정민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평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10여 분 후 정민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영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 아, 언니가. 시골에서 안부 인사 좀 하고. 정민의 대답이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민의 언니 명자는 보통 오후에 전화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통화할 때도 이렇게 조용히 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영호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정민은 요양원에 일하러 나갔고 영호는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민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정민이 폰을 두고 나간 모양이었죠. 영호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달아 몇 차례 문자가 오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라면 정민에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망설이다가 영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지훈. 영호가 들어본 적 없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문자 내용이었어요. 조심하세요. 곧 알아차릴 겁니다. 영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무엇을 알아차린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오지훈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통화 기록이었어요. 오지훈과의 통화가 거의 매일 있었고 대부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시간도 적지 않았어요.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영호는 휴대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모르는 남자와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있다니. 게다가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후 5시쯤 정민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영호는 자연스럽게 응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응, 수고했어. 정민은 영호의 어색한 반응을 눈치챘는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연락 온 게 있나 봐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이 순간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아, 그래요? 뭐 급한 연락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민이 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영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정민을 관찰했습니다. 정민 역시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밤 9시가 되자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지훈에게서 온 전화였겠죠. 정민이 폰을 보더니 영호를 힐끗 바라봤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정민은 이번에도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호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럽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20분 정도 지나서 정민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그 답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민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정민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지훈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왜 정민은 그와 몰래 연락하고 있을까? 그리고 조심하세요. 곧 알아차릴 겁니다라는 문자는 무슨 뜻일까? 영호는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남자와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영호는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오지훈이라는 이름과 그 문자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영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민을 직접 추궁할까 생각해봤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해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영호는 오랜 친구인 박철수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박철수는 영호와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동료였고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서 바둑을 두거나 술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영호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박철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영호를 바라봤어요. 왜? 혹시 정민 씨가?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묻는 거야. 영호는 급히 손을 저었지만
박철수는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영호야, 우리 사이에 뭘 숨겨?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지훈이라는 남자와의 통화, 이상한 문자 내용, 그리고 요즘 정민의 달라진 모습까지. 박철수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내 생각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괜히 의심해서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 그래도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정민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박철수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정민이 내일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했을 때 영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어디 가는데? 아, 요양원에서 추가 근무 요청이 와서요. 토요일인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정민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호는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정민이 근무하는 요양원은 토요일에 파트타임 직원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정민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야? 글쎄요. 늦어도 저녁 6시 전에는 들어올 거예요. 정민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호는 거실 창문으로 정민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민이 사라진 후 영호는 한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하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정민이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찾았어요. 다행히 정민은 천천히 걷고 있어서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향한 곳은 평소 근무하던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신해행 버스를 탔습니다. 영호는 급히 다음 버스를 타고 정민을 따라갔어요. 버스 안에서 영호는 정민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후 정민은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탔어요. 영호도 뒤따라갔습니다. 약 30분 정도를 이동한 후 정민이 내린 곳은 영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였어요. 고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영호는 멀리서 정민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정민이 이런 곳에 온 걸까?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위층으로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호는 또 한 번 망설였어요. 이렇게 아내를 미행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영호는 층별 안내판을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중환자실과 장기후 양병동이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정민이 말한 대로 정말 일 때문에 온 건 아닐까 싶었지만 평소 근무하던 요양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간 영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장기후 양병동 입구 근처에서 정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간병복을 입은 간호사가 정민에게 대답했어요. 아, 김 간병사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지훈 씨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간병사? 지훈? 그러면 오지훈이라는 남자가 여기 입원해 있다는 뜻인가요? 영호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민이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특정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병실 번호는 311호였어요. 잠시 후 영호는 조심스럽게 그 병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병침에 누워있는 남자와 그 옆에 앉아있는 정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정민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민이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요. 꼭 깨어나야 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정민과 이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 영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민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확실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온갖 생각에 시달렸어요. 오지훈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왜 정민이 그를 돌보고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숨기고 있을까? 저녁 6시 조금 전 정민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영호는 자연스럽게 응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 일은 어땠어?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까? 새벽이 되어서야 영호는 마음을 정했어요. 오지훈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민과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민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제 본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오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호는 원무과를 찾아갔어요. 직접 물어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우선 병원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호는 어제 본 311호 병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마른 체형의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의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 등의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가족분이세요? 갑자기 뒤에서 간호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지훈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병실 출입이 제한되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영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은 지훈이와 관련된 일로 찾아왔는데 혹시 이분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정민 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거의 매일 오셔서 간병하고 계시죠.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세요.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정민이 이 남자의 보호자였어요. 하지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 계신지 알 수 있나요? 약 2달 정도 되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셨는데 다행히 요즘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의 설명에 영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달 전이면 정민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어요. 병원을 나온 영호는 근처 커피숍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지훈이라는 남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민이 그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매일 간병하고 있다. 하지만 정민과 이 남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오후에 영호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지훈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쉽게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예상대로 동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영호는 정민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민이가 요즘 무슨 일로 바쁜지 아세요? 아, 요양원 일 때문에 바쁘시겠죠. 요즘 야근도 자주 하시던데요. 이웃의 말도 정민의 거짓말과 일치했어요. 정민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정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민이 물었을 때 영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별일 없었어. 당신은? 저도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영호는 정민이 오늘도 병원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영호는 이번에는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오지훈에게서 온 전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화요일 영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311호 병실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간병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영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정민이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오늘은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좋은 신호예요. 간호사의 말에 정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곧 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호는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지훈이 곧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정민과 그 남자의 관계에 대한 진실도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병원을 떠난 후 영호는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지훈 씨와 김정민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간호사가 영호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저는 김정민의 남편입니다. 영호의 말에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가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지훈 씨가 저희와 가족관계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 등록 서류에는 특별한 가족관계 표시가 없어요. 그냥 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인? 그렇다면 정민과 오지훈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민이 혈연 관계도 아닌 남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는 숨긴 채로. 그날 저녁 영호는 정민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정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민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깨어났다고요? 정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마 오지훈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인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민이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영호가 물었습니다. 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요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나와달라고.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민이 집을 나선 후 영호도 재킷을 걸치고 따라 나섰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호는 정민보다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과 장기후 양병동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거든요. 3층으로 올라간 영호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311호 병실을 지켜봤어요. 병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정민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오지훈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오지훈과 정민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뭔가 절절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오지훈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영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정민이 오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영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엄마. 갑자기 오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라고 했나요? 응,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정민이 오지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렇다면 오지훈이 정민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영호가 알기로는 정민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오지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만에? 영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너를 떠나보낸 게 평생 후회였어. 정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영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40년 전에 헤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정민이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 오지훈인 걸까요? 이제 영호 아저씨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지훈의 말에 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40년 동안 숨겨온 일을 갑자기 어떻게. 아저씨는 좋은 분이잖아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너는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 너의 아버지가 아저씨의 친구였다는 걸 알면 더 복잡해질 거야. 영호는 마지막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지훈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라고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정민과 오지훈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고 미혼모로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울면서 너를 입양 보내야 했던 거야. 알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나를 찾아준 거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친모를 찾고 있다고 연락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영호는 이 대화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민이 젊은 시절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입양 보내야 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그 아들이 친모를 찾아 정민과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오지훈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이었어요. 영호는 머릿속으로 4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자신과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 정민과 그런 관계였던 사람이 있었나?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진수. 그는 당시 정민을 좋아했었고 영호가 정민과 사귀기 전에 잠시 만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곧 헤어졌고 그 후 영호가 정민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대학 졸업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호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그때 정민과 박진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조용히 병원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정민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가 자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수많은 생각에 시달렸어요. 정민이 왜 이 일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갑자기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자신의 친구였다면 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만나고 있었다니. 새벽 1시가 넘어서 정민이 집에 돌아왔어요. 영호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늦었네요. 일이 오래 걸렸나 봐요. 영호가 말했을 때 정민이 잠시 멈칫했어요. 네.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는 기색이 있었어요.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들은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40년 만에 너의 아버지가 아저씨의 친구였다는 말들이. 영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추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민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정민이 부엌에 나왔을 때 영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뭔가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쉴까 해요. 하지만 영호는 정민이 또 병원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지훈이 깨어난 상황에서 정민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정민이 외출했어요. 영호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민의 과거, 오지훈의 존재,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민이 돌아왔을 때 영호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목요일 오전, 영호는 용기를 내어 정민의 방으로 갔어요. 정민이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영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정민이 돌아봤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요즘 당신이 자주 나가는 일 말이야. 정말 요양원 일 때문인 거야? 정민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별다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영호는 정민의 눈을 피하는 모습에서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정민아,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인지 알지? 36년이야. 이 정도 되면 서로의 변화를 모를 리 없어. 영호의 말에 정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오지훈이라는 사람 알지? 영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내는 순간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봤어. 당신이 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영호의 말에 정민이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뒤따라갔어. 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한참 침묵했어요. 영호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민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정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줘. 오지훈이 누구야? 정민이 깊게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비록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정민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영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당신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네. 결혼하기 전에 낳았어요. 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정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정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숨겨둔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민의 말에 영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민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수예요. 역시 영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진수가 오지훈의 아버지였어요. 진수가?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당신과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귀었잖아요. 그때 생긴 일이에요. 영호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확실히 자신이 정민과 사귀기 전에 정민과 박진수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럼 진수는 알고 있어? 아니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대학에 가야 했고 저도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정민의 설명에 영호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 네.
시골에 있는 언니 집에서 몰래 낳았어요. 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정민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 전의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정민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최근에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아온 거야? 네. 석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친모를 찾고 있다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거고. 네. 하지만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영호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민이 거짓말을 한 이유, 병원에 다니는 이유, 그리고 밤늦게 전화하는 이유까지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아이 상태는 어때? 어제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정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영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말했어야 했어. 우리가 부부잖아. 정말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서웠어요. 내가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이야? 영호의 말에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 친구라는 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영호는 그 부분에서도 정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민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한참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아이를 만나보자. 영호의 말에 정민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이미 알게 된 이상 만나보는 게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함께 생각해보자. 정민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호는 정민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부부잖아.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박진수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과 영호는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영호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정민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영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난 것도 충격적이었고 그 진실이 자신의 친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민은 영호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가끔 영호의 눈치를 살피며 혹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면. 아니야, 괜찮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영호는 정민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지훈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어요. 311호 병실 앞에 서자 정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훈이에게 미리 말해놨어요. 당신이 오신다고. 그래. 그 아이 반응은 어땠어?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오지훈이 고개를 돌려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영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지훈의 얼굴에서 정민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가 정민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예의 바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응, 안녕. 몸은 좀 어때? 영호가 무난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정민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아,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네, 알고 있어요. 오지훈이 정민의 말을 가로막으며 영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영호는 오지훈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모자지간이지만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오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요. 다만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며? 네. 저처럼 부모를 찾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그 일을 선택했어요. 오지훈의 말에 영호는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거야? 네. 과로가 원인이었어요. 요즘 케이스가 많아서 너무 무리했나 봐요. 정민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영호는 정민이 오지훈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모성애라는 게 정말 강한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정민은 이미 완전히 어머니가 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호가 물었을 때 오지훈과 정민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요. 영호는 한참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지훈을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일단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영호의 말에 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 아저씨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그런 마음 가져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뭐든지 물어봐. 혹시 박진수 아저씨 연락처 아세요?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오지훈이 박진수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너,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어? 네.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정민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꼭 만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궁금하긴 해요. 어떤 분인지. 영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오지훈을 바라봤어요. 박진수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받아뒀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어. 가족도 있고. 그러시군요. 오지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마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할 수 있어. 원한다면 말이야. 영호의 말에 오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아마 많이 놀랄 거야. 정민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연락하면 놀라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알 권리는 있는 것 같아. 영호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호와 정민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박진수에게는 언제 어떻게 연락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 생각은 어때? 진수에게 연락하는 게 맞을까?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훈이가 원한다면 해볼 만한 것 같아. 영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오지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연락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민의 과거, 오지훈의 존재, 그리고 박진수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영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시차가 있어서 저녁 시간에 통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정민은 옆에서 긴장한 채로 영호를 지켜봤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을 박진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영호는 휴대폰을 들고 박진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로 연락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여보세요, 진수야? 영호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웬 연락이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어요. 여전히 예전과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진수야,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했어. 영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박진수도 분위기를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혹시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정민이와 관련된 일이야. 정민이? 무슨 일인데? 영호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진수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민이와 잠깐 만난 적 있었지? 전화기 너머로 박진수가 잠시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왜 갑자기? 정민이가 그때 아이를 낳았어. 너의 아이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가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뭐라고? 정민이가 임신을 했는데 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어. 그런데 최근에 그 아이가 친모를 찾아서 연락이 온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은 오지훈이야. 지금 38살이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 잠깐만 좀. 머리가 복잡해. 박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천천히 받아들여. 나도 며칠 전에 알게 된 일이야. 정민이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너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잖아. 박진수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과거를 떠올리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민이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아. 지금 어디 있어? 만날 수 있어? 박진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과로로 쓰러져서.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나도 만나볼 수 있을까? 그건 지훈이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 그 아이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 정말? 정말 그래?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과 함께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진수야,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뭔데? 그 아이는 이미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영호의 조언에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알겠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구나. 그리고 진수야,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아내한테는 말할 거야? 그게 문제네. 아내도 모르는 일이거든. 박진수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영호도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건 없어. 영호야, 정말 고마워. 연락해줘서. 만약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뻔했어. 우리가 친구잖아. 이런 일은 당연히 알려줘야지. 통화를 마친 후 영호는 정민에게 박진수의 반응을 전해줬어요. 정민은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많이 놀라워했어. 하지만 지훈이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 그러실 것 같았어요. 진수 씨는 원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정민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수는 예전부터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와 정민은 함께 병원을 찾아가 오지훈에게 박진수와의 통화 내용을 전해줬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많이 놀라워했지만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더 조정해 봐야 할 것 같아. 캐나다에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영호의 설명에 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만나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며칠 후 박진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도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다행이네. 그럼 그때 만나는 걸로 하자. 영호가 말했을 때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호야, 너는 어때?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아? 처음에는 좀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지훈이도 좋은 아이더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박진수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영호와 정민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박진수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민아, 오랜만이다.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을 때 정민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지훈은 이미 퇴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박진수와 오지훈이 마주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훈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응,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와 정민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병실에서 나온 박진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오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땠어?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진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이로 자랐더라.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영우가 물었을 때 오지훈이 대답했어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어렵겠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박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우와 정민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정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잖아. 영호의 말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부부잖아. 함께 해결하는 게 당연하지. 몇 달이 지난 후 오지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박진수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오지훈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영호와 정민도 자연스럽게 오지훈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어요. 오지훈이 말했을 때 영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통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정민이 오지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박진수도 흐뭇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새롭게 얻은 가족들.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때로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들이 생겼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면 된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영호는 옆에서 잠든 정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비밀이 밝혀지면서 생긴 상처들이 이제는 모두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영호의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